자, 오늘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토론회가 언제였었어요? 곤란한 토론회. 그러게요.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토론에서 살짝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잘 극복한. 자, 오늘은 무려 엑소 SM 소속이 아니라 충청남도 소속 그리고 충남의 엑소 대선 주자 지지율 부동의 1위가 아니라 2위.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희정입니다. 예, 네. 라디오니까 한결 부담이 좀 덜 하시죠? 요즘 계속 TV만 나가시다가. 우리 정봉주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항상 부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 별명이 디딤돌입니다. 절 딛고 올라가면 다 떠요. 예, 예. 저도 저기 충남 엑소 안 지사님 보고 싶어서 또 TV에 이어서 라디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일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분위기 이 스튜디오가 진짜 환해졌어요. 네, 환해졌어요. 예. 네. 자, 그런데 대선 지금 주자시죠? 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소개해 주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제 본 국민을 알고 있고 고려대학교 나오셨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시절에 저는 그 당시에 DJ 정부의 청와대 출기자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후보를 만든 금강팀의 주역 안희정.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광주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열풍을 만들어낸 그 숨은 주역. 그리고 이제 지금 충남 지사로 해서 이제 전 국민적 스타가 됐고 예. 충남 엑소로 전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만 해도 에이 되겠어 이런 이제 평가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선을 꺾을 대안으로 지금 대두가 됐다가 예. 몇 번 말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거 좀 여쭤봐야 돼요. 좀 이렇게 예. 편안하게. 안 지사님, 안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안 지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안 지사 후보님 불러요? 그냥 안 후보라고 예.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예, 들어가는 예, 인사 한번 하시고 경선이니까. 예. 청취자분들께 재미있나 없나요? 그 재미있으면은 계속 말을 시키고 재미없으면 바로 웃어 중지 그냥. 예, 우리 봉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저 충남 엑소 안희정입니다. 예,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 교체. 예, 한 번 더 생각하면 안희정입니다. 예.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예. 제가 괜히 그냥 저 느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걸 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라디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수치는 빼고 추세만 확 아니 뭐 그랬어. 보이잖아요. 예, 추세 보이잖아요. 분명히 예, 이렇게 보여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럼 예. 원일이 SBS 선임 기자가 여기 나와서 거짓말하실 분이냐고. 진실만을 보도하는 예, 기자라니까요. 거짓말하면 바로 감옥 가는 거죠, 믿으세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예. 우리 저 TV 토론회 이제 첫 토론회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저희가 3대1로 싸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다른 이제 뭐 정치적인 레토릭은 좀 나중에 듣고 누가 제일 미웠어요? 세 분 3대1로 싸우다 보면은 왜 그럼 제일 많이 때리는 사람이 좀 미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고마운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좀 심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 최성호 후보님이 이제 고약한 질문을 많이 하셨죠. 고약한 질문을. 근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라도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그 누군가라도 또 문제를 제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대로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맞을 예, 매였고 예. 또 누군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준비 좀 해갖고 나왔다. 예. 그런 악역을 또 담당해 주신 최성 후보님께는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무슨 그 마음 이중적인 한편으로는 성격으로 얘기를 하세요. 최성 미워. 최성 마음 후보가 제일 한편으로는- 미웠다는 얘기네. 예,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성 그 시장은 17대 때 저 국회의원 같이 했거든요. 네. 이래요. 앞에서는 막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 근데 그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미웠어요? 그 아무래도 누가 가장 곤란했냐 이런 예. 질문에서 최성 후보님 질문이 아무래도 가장 네네. 곤란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문재인 전 대표는 안 지사님이 또 제일 그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그러대요. 굉장히 이제 아, 온화하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제 뭘 물어보셨어요? 이게 안철수, 김종인, 뭐 박지원, 김한길, 손학규 뭐 이렇게 쭉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같이 계셨던 분들 모셔왔던 분 같이 일했던 분들 전부 다 떠나보내는데 그래가지고 통합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굉장히 아팠던 질문 같아요. 이게 결국 팩트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결국 대연정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예,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다음번 대통령의 자질, 네.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 뽑아야 되냐 예. 이런 측면에서 역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주주의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이다. 예. 그래서 이게 통합하니까 다 덮고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덮고 가자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지 헌법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어떤 법을 위반한 것까지 통합의 정신으로 묻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건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예. 총선을 거쳐서 의회의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이라 한다면 예. 그 정당들과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통령과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맨날 발목만 잡고 정쟁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 뭔가 좀 하나라도 결론 내는 정치를 해보자. 그걸 저는 좀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를 이끌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지지율도 좀 휘청 한번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의 리더십 나쁘지 않다. 다 좋다. 그 연정도 다 좋지만 지금 시기에 그게 우선 과제 선호 과제일 때 지금은 청소가 먼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공격을 위한 공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의회랑 뭔가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무슨 법안 하나가 지금 통과됩니까? 예. 아무런 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지난 2월달, 12월달 임시국회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 촛불광장의 함성 속에서도 특검법 연장 하나를 좀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탄핵에 234분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서 탄핵을 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런 정도의 어떤 합의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서로 힘을 모아서 다음 정부 잘 이끌어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을지 한번 국가 개혁과 정책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다 용서하자는 거냐 덮어두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 같습니다. 그럼 이 그런데,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예. 좀 물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정당하고도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234분이 탄핵 가결에 포함된 것은 다 그분 소속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다 반대했을 거고. 아닙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234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자유한국당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예. 1 정도. 들어왔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것도 식물국회와 식물정치가 되는 현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대통령 뽑아놨으니 대통령이 그냥 통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쫙쫙 끌고 가라. 이거 그건 아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180명의 찬성이 있어야죠.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헌법 운영의 원칙이 예. 사실은 총리와 국무회의를 운영을 통해서 협치하라고 현재의 헌법이 저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예.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김경진 의원한테 내가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네. 김경진 그 스카 요정. 네. 네. 누가 전해줬을까? 국정에 때 누군지 아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안희정 의원의 대연정이 자기 찬성한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네. 아니 그럼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적폐청산 무슨 적폐청산이에요. 범죄자들 다 갖다 가두는 거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처벌하고 연정은 연정대로 하고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연정을 합니까? 그거 제가 딱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거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그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예. 법 앞에 어떻게 특수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법 앞에 평등해야죠. 처벌은 다 받고. 그럼요. 예. 그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거 또 금기어를 또 말씀 안 드네. 근데 왜 선이라 그러셨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최순실. 대통령한테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선의라는 발언에서 그 화를 자초하셨습니까? 그건 이제 같은 동문끼리 좀 살살 하세요. 그거는. 궁금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거 하여튼. 앞뒤 맥락을 예.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 제가 예, 이 자리에 빌어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주. 얘기 드리는 그럼요. 겁니다. 그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제 어떤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신을 네네. 설명하는 자리. 음. 아무리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정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의회 정치가 작동을 한다.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이렇게 무한 싸움과 정쟁을 반복해서는 국가 위기를 하나도 풀어낼 길이 없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우리는 총선 결과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네.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 때라야만 이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겠는가? 예, 대화를 하려면 자기의 주장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정이고 상대는 불이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고 이러면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철학과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르 재단과 이런 사례까지도 제가 극단적인 예까지 들어서 그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다 보니 많은 오해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말을 대응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된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뭐 적폐청산이 먼저냐 대연정이 먼저냐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까 적폐청산 없는 개혁 없는 통합은 봉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치꾼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 안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치꾼들이라고 표현했네. 정치꾼들의 정치공학적 타협과 작전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개혁을 위한 대연정입니다. 예, 개혁을 위한 대연정. 예, 불법 행위를 묻어두자는 대연정이 아닙니다. 적폐청산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대연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예. 재벌개혁이다라고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벌개혁과 이 경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상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통과돼야 됩니까? 개혁 입법이 필요하니까. 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회와 다음번 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좋은 협치 모델로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개혁과제를 추진하자 이겁니다. 예. 하여튼 그 설득력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그 얘기로 좀 예. 정하면 내내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2월 두 번째 주하고 3월 첫 번째 주까지 주간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3월 2주 이제 리얼미터 주중 집계 발표를 했는데 꽤 높게 나온 겁니다. 바로 이제 문 후보 턱밑까지 추적하는 그 시점이었었는데 3월 둘째 주 보니까 호남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하는. 그다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또 여긴 반토막이 났고. 자, 안희정 지사님의 그런 주장 본인이 아주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토끼들이 야 이거 지금 적폐청산의 적임자 아닌 거 아니냐 이러면서 떠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걸어 나가야 될 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민주당은 더 이상 지역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당은 예.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도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넓혀서 촛불 광장에 탄핵을 가게시켰던 그 절대적 다수의 국민들의 품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야 합니다. 제의 이 도전은 선거를 앞두는 우클릭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는 저의 소신이 있고 네. 김대중과 노무현이 다 못 이룬 그 국민의 정당과 새로운 민주당을 향한 도전입니다. 예. 저는 이런 저의 소신과 철학이 우리 당원들에게 지금 공유되어지고 또한 저를 더 알려야 되는 의무가 지금 저한테 예. 남아있는 숙제다. 경선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하고 경선 결과가 좀 반드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추이로 보면 본선 그러니까 결선 없이 1차에서 과반수가 넘을 것이다. 1등으로 달리는 주자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다른 조사들도 많던데 예. 조사로만 비교한다면 조사로만 비교하면 다른 조사들도 다른 결과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지지자들도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통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집권 보수정당에 대체할 우리 민주당의 튼튼한 집권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그 길은 저 촛불광장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국민의 열망을 우리 민주당의 그 사랑과 지지를 얻어내는 일입니다. 예. 저는 그 길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소신과 철학을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오늘 왜 좀 요새 캠프에서 나오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게 본선이었다면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한테 와 닿아요. 근데 청취자 아니, 그거에 여러분들이나 대해서 또 유권자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이른바 재인상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다면 재인산성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뭐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다 이구동성한 얘기가 그거예요. 경선만 통과하면은 100%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이번은 누가 최성일 경선 통과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안희정 후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희정 후보가 전략적 미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해 보인다. 왜? 경선을 앞두고 대연정이나 선의 발언은 이거는 자살골이다. 이게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심에 알겠습니다. 앞선 당심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의 1위가 아닌 2위.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덧붙일게요. 그 이해찬 전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또 아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중도층 껴안고 뭐 합리적 보수 껴안는 게 본선 가면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기루 같은 거다 이거. 거기 괜히 엄한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더 많은 지지가 나오는 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본선 주자가 되면 흔들어서 낙마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가 있다. 그러니 일단 끌어올리자. 아프지도 않나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표정이. 예, 이미 제가 뭐 신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저는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를 2번이나 선거를 통해서 통과된 정치인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까지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 2009년 예. 참여정부를 또 탈탈 터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구속돼 버렸습니다. 예, 이미 사상은 검증과 끝났다. 조사로 치면은 제가 가장 혹독한 시간을 좀 보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의 영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 내에서 가장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충남도지사라는 사실이 정치적 리더십도 저는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이미 선거 과정과 당의 전당대회와 그리고 또한
수많은 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또한 검증되거나 조사될 것은 다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검증된 후보 그리고 이미 그 성능도 이미 입증된 후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재밌게 푸는 정봉재 정치쇼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채널 고정.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끝 무렵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경선 앞두고 뭐 연정 이런 게 작전 미스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원희룡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안 지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전 미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작전 자체가 저는 없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이 시대의 요구에 저는 부응해서 도전하고 있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71년 이미 다 김영삼 대세론으로 주류가 이미 다 정리 끝난 걸 김대중 대통령의 도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적은 야당의 새로운 노선의 전환이었습니다. 2002년의 노무현의 도전도 이인재 대세론으로 치면 당내에서는 도저히 노무현 후보는 도전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노사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서 광주의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당이 끊임없이 외연을 넓히고 발전해 왔습니다. 2017년 저 안희정의 도전이 그 역사를 이어간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호남이라는 지역에 갇힌 당이 아니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꿈꿔왔던 국민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국민통합의 미완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당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그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이다. 안 지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따가운 아픈 이런 질문들을 뭐 여러 군데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하는 게 스스로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중도와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하는 전략이 아니라 충남에서 지사 6년 하면서 스스로가 완전 보수화됐다. 이런 지적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심상정 대표가 애늙은이라고 표현을 한번 했어요. 난 이런 거 읽기 좀 마음이 약한 저로서는 좀 미안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분노할 줄 모른다. 어르신들이야 연륜이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젊은이가 이런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애늙은이죠. 보수화와 애늙은이. 이런 질문 들으면 좀 싫죠? 아닙니다. 충분히 예. 그분들의 문제의식도 저는 존중합니다. 네. 우리 생각은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지 그걸 가지고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기분 그런 나쁘게 점에서 일단 화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가야지 좀 인간미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미가 있긴 한데 지난 제가 참여정부에서부터 도지사 하는 내내 저는 저를 공격하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로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미워하는 또 저를 공격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을 제가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야 제가 좋은 정치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뭐 비판이 있는데 스스로가 이제 보수화된 거 아니냐에서부터 적당히 타협하고 분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16살 때부터 혁명을 하겠다고 시작한 제 인생에 저는 단 한 번도 역사의 진보와 변화를 향해서 망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안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자로서 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저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과제는
서로 간에 낡은 진영의 논리에 가둬서 서로 상대하게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나를 지지해 주세요 소리를 하지 예. 상대와 실질적으로 대화하려고는 안 합니다. 세력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숫자 대결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를 옳지 못하고 그런 정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신물라하죠. 그래서 정치권만 모르고 있다. 제가 지금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개혁과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인권과 남북의 평화와 자주적인 국방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 하는 저의 의지와 소신은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제가 청년기면 혁명하자고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재 헌법 질서 내에서 이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촛불 광장의 시민이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 하나 통과할 때마다 모든 시민들한테 촛불 광장에 나와서 저 추운데 3개월 4개월 응원해달라고 하실랍니까? 뽑아줬으면 의회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헌법이 우리 시대의 갈등을 풀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직업정치인이 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직접 뽑은 의회가 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굳이 없어도 180석이라고 한다면 바른정당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최근에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면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대화 타협을 하고 대화의 상대로서 어느 예. 정당은 애제부터 안 된다고 하면 그 의회 정신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헌법 지금 뭐 헌재 탄핵 이후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그 사람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 원내의 각각의 이 다당 내에서 예. 다음번 이끌 대통령은 180석을 뛰어넘을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다수파들과 함께 국가개혁을 한번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자유한국당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화 상대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국가개혁과제 합의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소신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 내에서는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너무 갔다. 너무 멀리 갔다 오른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 통과가 어렵다. 예, 이런 거죠. 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지만 탄핵이 되면서 사실은 박근혜 탄생의 주역이었던 자유한국당도 같이 탄핵된 거 아니냐. 네. 그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을 먼저 묻는 것이 옳지. 왜 자꾸 그러고 나서 그 적폐청산하고 청소할 거 한 다음에 자, 그럼 국회에서 법률 통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 통치력을 가지고 뭐 누굴 잡아넣습니까? 적폐청산 내용이 뭐고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면 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의 적폐청산의 과제들은 개혁 입법 과제들입니다. 다. 범법 사실 지금 저 검찰이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소환 날짜도 잡고 좀 수사 열심히 안 예. 합니까? 네. 이미 그 누가 되든 법을 뛰어넘어서 법을 뭉개거나 법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의 나라는 벗어났습니다. 어떠한 특권지 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예. 적폐청산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대부분 다 개혁 입법 과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협치나 소연정이라고 했으면 이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날고 자유로웠을 그렇죠. 텐데 왜 지금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연정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굳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은 적폐청산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에다가 지금 총리까지 주자는 얘기냐라는 오해를 사서 그렇게 화를 자초로 하시는지 왜 이거를 개념을 소연정이나 협치로 안 하고 굳이 대연정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이 계속 정치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들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이어서 또 질문하면 네. 최근에 이제 의원들도 좀 합류하면서 이른바 이제 박용선 의원도 합류하셨죠?
박영선, 이철이, 변재일 뭐 다 그런 분들 하면서 예. 조금 그 토론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질문이 문재인 대표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날이 섰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주문한 건지 아니면 개혁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틀자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예, 우선 대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의회하고 다음 대통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대연정이다. 그래야 국가대 개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최근에 좀 각의 좀 수고하는 것이 어떠한 배경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선에 도전하면서 제가 지금 각 후보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원래의 제 질문입니다. 예. 지금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를 더 해줄게, 얼마를 더 해줄게라고 하는 얼마를 더 해주고 뭘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몇 개를 가지고서 지도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국가의 세금을 낸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분이 리더십의 철학을 우리가 평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떠한 지도자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엊그제 문재인 후보한테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문 대표님으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물어본 겁니다. 네. 왜 사람들이 다 떠났냐? 예. 이거 아픈 질문이었어요. 그거.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렀고 당 대표를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모두 떠난 분들이 그 당시 대표님의 탓이라고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자이고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한다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런 점에서 그가 어떠한 통합적 리더십을 위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통합을 향한 노력은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나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렀던 미국에서도 링컨이 없는 오늘의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으며. 안희사님 근데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제가 앞으로도 토론도 다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 국민 여러분들께 주로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줄게 이 관점보다는 나는 어떠한 정치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는 토론을 이끌어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돌발 질문. 아까 이제 왜 김종인 이런 사람들 떠나고 뭐 김한길, 안철수 다 떠났냐 이제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김종인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후보가 가서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권을 주겠다. 그리고 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되면서부터 바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안희정은 초기 노무현 같고 문재인은 말기 노무현 같다. 이게 뭐 칭찬하는 건지 누구를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비판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체는 뭐냐 하면 이거는 문재인의 리더십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김종인 그 양반 자신의 캐릭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정치적 이 신뢰가 없는 사람 아니냐?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될까? 그냥 이제 저기가 좀 경제민주화 때문에 표가 있으니까 좀 덥석 잡을까? 이런 둘 중에 어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통합의 리더십을 문 후보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원칙으로 봤을 때 모셔왔다가 도움을 얻었으면 조금 더 그에 준하는 노력을 좀 해줬어야죠. 모셔온 분이. 당내에서 함께 동지로서 살아왔으면 또 지난번 대선에서 또 안철수 후보랑 그렇게 단일화까지 했으면 그 문제를 뭔가 다른 수준에서 대화하는 어떤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가지고 그가 개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격이 좀 괴팍하기 때문에 그가 나갔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건 맞는 지적이에요. 어떤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수산을 먹고 손잡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문재인 후보한테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저는 정반대 돌발 질문 하나 지금 생각났는데요. 예, 막 했어요 그냥. 네. 그 철학과 소신이 안 바뀌어요. 누가요? 안희정은. 그게 바뀌면 안희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연정에 대한 질문을 뭐 지금 한두 번 받으셨겠어요. 우리 뭐 TV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그 그렇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저는 안 되지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나의 이 소신과 철학이 현실 정치의 벽에 넘겨서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판단이 될 때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당을 요구한다라는 이 소신이 현실이라면은 현실 담을 넘어가지 못할 때. 그 높은 재인산성 넘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반문 연대의 후보가 돼서 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탈당해서 정말로 내가 제2의 노무현이 되겠다. 김종인도 끌어들이고 안철수도 하고 해서 반문 연대의 강력한 후보로 돼서 문재인하고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유혹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안 되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까? 계속 노력해야죠. 저- 계속 노력해야죠. 충남 그- 지사예요. 네. 왜 주저앉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현재의 우리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을 하고 이 민주주의 수준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헌법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구나라는 이 확신을 주니까 당장 코스피나 주식시장이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예. 네. 민주주의만이 시장 경제의 번영을 만드는 토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 정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 앞두고 맨날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나오고 다음번 선거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당 정치를 반복해 가지고는 그 정치가 미래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1948년 헌법 만들고 나서 오늘날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계보도를 그리면 A4 용지로 8장 나옵니다. 8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당은 어떤 경우도 안 그런 한다는 점에서 얘기죠. 저는 지금. 30년 동안 지금 정당인으로서 늘 정당의 원칙을 가지고 저는 생활해 왔고 그 정당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때도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는 거고 그거 원인 때문에 공천을 안 줘도 또 탈당 안 하고 당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탈당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후보님이 정책적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2년 문캠프는 정당보다 후보 중심으로 이제 꾸리는 우를 보면서 정당 집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정책과 공약 또 민주정책의 원건과 삭습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좋게 보면 정당이 중심이 돼갖고 정책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만큼 당을 믿는다기보다도 지금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 보고 사람의 리더십을 보고 뽑아셔야 합니다. 그 정책은 따라온다. 보너스 상품 뭐 줄 건지 이렇게 자꾸 그거 보고 물건 사면은 속습니다. 네, 사람을 말되네요. 평가하는데 정책적 내용도 중요하지 않나요? 정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공약으로 이제까지 본 것이 뭡니까? 대부분 계층과 지역에 내가 당선되면 좀 더 주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 국가의 안보 전략, 현재의 헌법 운영에 대한 철학, 저는 가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자치분권 국가로 만들겠다. 현재의 중앙 의존형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수준으로 이행을 시키겠다. 국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저는 가장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가 재정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떤 후보 진영도 지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거기서 뭐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러한 계획이 없이 약속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 방송에서 세수 부족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어. 법인세에서 조금 더 거둘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서 이런 여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본 경제학자들이 간접세 부담이 큰 게 우리나라가 이 간접세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받는데 부가세 간접세란 말이에요. 이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수 문제, 경제 문제, 전체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그때 바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차기 정부를 이끈다면 예. 여야를 통틀어서 국가재정혁신위원회 만들 계획입니다. 국가재정혁신위원회. 왜냐하면 현재 국가가 하고 쓰는 각종 정책 자금들, 예. 중소기업 지원 정책, 뭐 무슨 지원 정책 다 이런 지원 정책으로 재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을 기본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엊그제 문재인 후보가 발표를 또 했습니다만 10여 조 원의 돈이 수십 개의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 다 일자리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정 투자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961년 우리가 국가회계를 정리하고 나서부터 그 이전에는 원조로 시작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회계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짜왔던 것이 1961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업에서 정책과 재정을 만들었지만 이 재정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심지어 눈먼 돈이라고까지 비평을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가 재정 혁신에 대한 계획 없이 예. 지금 현재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약속 지키기가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우선 중심에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공간에서 재정을 놓고 선심성으로 진행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지사님 그런데 국가재정정책위원회 지금 국가 조직이나 뭐 이런 게 국가 조직이 잘못돼서 재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진 않는데 국가정책재정위원회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고건 총리 생각이 나요. 과정만 떨어지면 맨날 위원회 만들었거든. 국가재정혁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정봉주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산 하나 통폐합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모든 그렇죠. 로비를 맨날 통해서 부딪히죠. 하나도 못 예. 깎아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야가 국가의 과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국가의 세출 구조는 혁신시키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가재정 혁신위원회를 아하. 실질적으로 우회와 두어서 이 계획하에 예.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 사회투자국가형 경제산업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도의회가 보면 안 지사의 리더십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면 또 한번 나오시고 네. 대선 후보가 되면 또 나오실 거죠? 더 나오셔야죠 그때는. 예. 우리 대선 후보가 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당황하세요? 아니 그때 제가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찌해야 되나.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주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정봉주 의원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대연정과 대통령 선거에서 오래된 정당인으로서 리더십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타 후보들과 재미난 경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예. 한 번 더 생각하면 안희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국무회에서 결정됐죠. 5월 9일.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죠. 예비 경선 후보 안희정 충남도지사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면 안희정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꽂혔을 겁니다.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판단 도울 수 있게 즐겁고 재밌게 정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저는 내일 다시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안희정 의원의 대연정이 자기 찬성한다. 네. 그걸 제가 또 물었어요. 네. 아니 그럼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적폐청산은 무슨 적폐청산이에요. 범죄자들 다 갖다 가두는 거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다 처벌하고 연정은 연정대로 하고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연정을 합니까? 그거 제가 딱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거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그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예. 법 앞에 어떻게 특수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법 앞에 평등해야죠. 처벌은 다 받고. 그러면 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거 또 금기어를 또 말씀 안 드네. 근데 왜 선이라 그러셨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최순실. 대통령한테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선의라는 발언에서 그 화를 자초하셨습니까? 그건 이제 같은 동문끼리 좀 살살 하세요. 그거는. 궁금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거 하여튼. 앞뒤 맥락을 예.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 제가 예, 이 자리에 빌어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주. 얘기 드리는 그럼요. 겁니다. 그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제 어떤 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신을 네네. 설명하는 자리. 음. 아무리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정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의회 정치가 작동을 한다.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이렇게 무한 싸움과 정쟁을 반복해서는 국가 위기를 하나도 풀어낼 길이 없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우리는 총선 결과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네.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 때라야만 이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겠는가? 예, 대화를 하려면 자기의 주장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정이고 상대는 불이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고 이러면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철학과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자, 오늘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토론회가 언제였었어요? 곤란한 토론회. 그러게요.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토론에서 살짝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잘 극복한. 자, 오늘은 무려 엑소 SM 소속이 아니라 충청남도 소속 그리고 충남의 엑소 대선 주자 지지율 부동의 1위가 아니라 2위.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희정입니다. 예, 네. 라디오니까 한결 부담이 좀 덜하시죠. 요즘 계속 TV만 나가시다가. 우리 정봉주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항상 부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 별명이 디딤돌입니다. 절 딛고 올라가면 다 떠요. 예, 그러시군요. 저도 충남 엑소 안 지사님 보고 싶어서 또 TV에 이어서 라디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일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분위기 이 스튜디오가 진짜 헌해졌어요. 네, 헌해졌어요. 예. 네. 자, 그런데 대선 지금 주자시죠. 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소개해 주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제 본 국민을 알고 있고 고려대학교 나오셨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시절에 저는 그 당시에 DJ 정부의 청와대 출기자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후보를 만든 금강팀의 주역 안희정.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광주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열풍을 만들어낸 그 숨은 주역. 그리고 이제 지금 충남 지사로 해서 이제 전 국민적 스타가 됐고 예. 충남 엑소로 전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만 해도 에이 되겠어 이런 이제 평가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서론을 꺾을 대안으로 지금 대두가 됐다가 예. 몇 번 말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거 좀 여쭤봐야 돼요. 좀 이렇게 예. 편안하게. 안 지사님, 안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안 지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안 지사 후보님 불러요? 그냥 안 후보라고 예.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예, 들어가는 예, 인사 한번 하시고 경선이니까. 예. 청취자분들께 재미있나 없나요? 그 재미있으면은 계속 말을 시키고 재미없으면 바로 웃어 중지 그냥. 예, 우리 봉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저 충남 임시국회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 촛불광장의 함성 속에서도 특검법 연장 하나를 좀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국가 개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탄핵에 234분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서 탄핵을 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야, 그런 정도의 어떤 합의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서로 힘을 모아서 다음 정부 잘 이끌어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을지 한번 국가 개혁과 정책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다 용서하자는 거냐 덮어두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 그런데,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예. 좀 물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정당하고도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234분이 탄핵 가결에 포함된 것은 다 그분 소속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다 반대했을 거고. 아닙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234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자유한국당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예. 1 정도 들어왔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정치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것도 식물국회와 식물정치가 되는 현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대통령 뽑아놨으니 대통령이 그냥 통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쫙쫙 끌고 가라.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180명의 찬성이 있어야죠.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헌법 운영의 원칙이 사실은 총리와 국무회의를 운영을 통해서 협치하라고 현재의 헌법이 저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김경진 의원한테 내가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네. 김경진 그 스카 요정. 누가 전해줬을까? 국정회 때 누군지 아시죠? 국민의당.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 교체. 한 번 더 생각하면 안희정입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제가 괜히 그냥 저 느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걸 들고 있어요. 이게 좀 라디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수치는 빼고 추세만 보이잖아요. 추세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보여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알고 있어요. 그럼 원일이 SBS 선임 기자가 여기 나와서 거짓말하실 뿐이냐고. 진실만을 보도하는 기자라니까요. 거짓말하면 바로 감옥 가는 거죠.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 저 TV 토론회 이제 첫 토론회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저희가 3대1로 싸웠다고. 근데 뭐 다른 이제 뭐 정치적인 레토릭은 좀 나중에 듣고 누가 제일 미웠어요? 세 분 3대1로 싸우다 보면은 왜 제일 많이 때리는 사람이 좀 미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고마운 사람이 있고 그중에 좀 심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성호 후보님이 고약한 질문을 많이 하셨죠. 고약한 질문을. 근데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라도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그 누군가라도 또 문제를 제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대로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맞을 매였고 또 누군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 좀 해갖고 나왔다. 그런 악역을 또 담당해 주신 최성 후보님께는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무슨 그 마음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세요. 최성 미워. 마음 한편으로는 제일 미웠다는 얘기네.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최성 그 시장은 17대 때 저 국회의원 같이 했거든요. 이래요. 앞에서는 막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 근데 그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미웠어요? 아무래도 누가 가장 곤란했냐 이런 질문에서 최성 후보님 질문이 아무래도 가장 곤란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는 안 지사님이 또 제일 그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그러대요. 굉장히 이제 온화하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제 뭘 물어보셨어요? 이게 안철수, 김종인, 뭐 박지원, 김한길, 손학규 뭐 이렇게 쭉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같이 계셨던 분들 모셔왔던 분 같이 일했던 분들 전부 다 떠나보내는데 그래가지고 통합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굉장히 아팠던 질문 같아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결국 대연정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다음번 대통령의 자질.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 뽑아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역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주주의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게 통합하니까 다 덮고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덮고 가자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지 헌법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어떤 법을 위반한 것까지 통합의 정신으로 묻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건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총선을 거쳐서 의회의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들이 정당이라 한다면 예. 그 정당들과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통령과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맨날 발목만 잡고 정쟁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 뭔가 좀 하나라도 결론 내는 정치를 해보자. 그걸 저는 좀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를 이끌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지지율도 좀 휘청 한번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의 리더십 나쁘지 않다. 다 좋다. 그 연정도 다 좋지만 지금 시기에 그게 우선 과제, 선호 과제일 때 지금은 청소가 먼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공격을 위한 공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의회랑 뭔가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무슨 법안 하나가 지금 통과됩니까? 예. 아무런 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지난 2월 달, 12월 달